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또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저 덕담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2018년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번영 또 경기 회복 이런 것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뜨겁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새해 벽두에 방송, 언론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정상국가라도 되는 듯 김정은의 신년사가 우리들의 귀를 그토록 오랜 시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있지만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라며 엄포를 넣고 명백한 협박을 가하는 그 신년사의 주요 골자는 제쳐두고 그가 제시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 기원이라든지 이런 유화 제스처, 그야말로 눈가림 제스처의 열광을 맞이 않는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일부 편향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 우리 인식의 저변이 상당 부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근본의 해결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원칙과 근본적인 그 요소는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와 핵도발의 전면적인 금지 방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뒤로 감춰두고 평창을 운운하면서 마치 북한에게 왜 핵도발을 하느냐, 김정은의 무모한 핵 협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을 비평화 세력으로 그리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일각의 흐름은 정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나라의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화를 하겠다고 이제는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부는 판문점에 전화통만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선수단, 북한 응원단, 북한의 특사를 기다리면서 누가 올지 어떤 사람들이 내려올지 마치 설레는 그런 벗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만 온통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개양대에 오르는 대신 한반도기가 평화의 상징처럼 그렇게 올림픽을 장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려 3번의 도전 끝에 얻은 동계올림픽 개최국이라는 우리의 성과가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한발 걸치기로 인해서 퇴색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도발을 이 기간 동안만 멈춰달라는 그런 애걸복걸하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있을 때만 평화는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남남 갈등 책략과 그리고 그저 한때 보여주기식 평화 제스처에 다시는 우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단연으뜸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속에서 개인의 창의가 발현되고 자유가 개개인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자유가 오늘날 우리가 이룬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유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공기처럼 누리면서 정작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가 요즘처럼 절실하게 생각나는 때가 없습니다. 연초에 헌법 개헌을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 개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헌특위를 자문하겠다는 자문위원들이 내놓은 개헌안 초안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리고 노동이사제와 같은 과격한 사회주의 정책들을 헌법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과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헌법에 모조리 담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흔들고 심지어는 부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개헌안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사고이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적나라한 실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국회 개헌특위를 종료하고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개헌을 시도하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체제 전쟁의 시기가 저는 2018년 올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냐 평등이냐 이 가치는 어느 하나를 그저 양자택일하듯 해서 뽑아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과 이것을 보조하는 개념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저버릴 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의 실체들은 그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어설픈 사회주의호에 올라타느냐를 가르는 이 선택의 시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여러 언론과 문화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등지상에 매료되면서 자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치 승자독식, 약육강식, 정글사회에 우리를 내팽겨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그런 호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야말로 가장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가치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그리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한번 해볼 만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였고 근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개헌은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정파성을 담는 그릇이어서는 안 됩니다. 50년, 100년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헌법에 박아서 대한민국의 못지를 대못을 박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는, 바라보는, 그래서 지켜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복지국가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당장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고 사람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던 자리도 잘려나가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습이라고 불리는 이 현실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우려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벌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연 3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30인 미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던 근로자들의 숫자도 줄이는 것입니다. 더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사람을 신규 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동화 해버리면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부분을 앞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화로 가겠다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섣부른 선의가 갖는 참극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더 어렵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다, 고용보험이 인상될 것이다, 각종 인상이라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인상 얘기는 쏙 빼고 어떻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다 라는 복지의 장밋빛 청사진만 국민들에게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리할 지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로자들부터 월급장이들부터 그 인상분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는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불가결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선심 쓰듯이 떠벌려온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런 불가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자뭇 궁금해집니다. 많은 나라들이 왜 이런 선택적 복지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지의 미래에 국민들은 과연 동의를 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복지의 청사진이 아닌 세금 폭탄, 그리고 연금 인상, 기금 내야 되는 그런 보험료율의 인상이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부동의하고 정말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을 올해는 더욱 세게 외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정부의 움직임을 워칭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드린 그런 브리핑 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5년짜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체제까지도 흔드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이 시기를 관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올 한 해 역시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녹록치는 않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 힘든 파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낙관을 해봅니다.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각자의 일터와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